안녕하세요. SK 강병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오토데스크 행사가 많이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도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세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또 긴장도 약간 좀 풀 겸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모션 빌더를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들어보셨다. 네. 많이들 네, 관심 있으시네요. 네, 그럼 모션 빌더를 처음 들어봤다. 혹시 계실까요? 네,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살짝 들다가 멈칫하시는 그런 분들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모션 빌더를 좀 친해지려고 오셨다.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네. 모션 빌더라는 제품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쭉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좀 모션 빌더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좀 활용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뭐 많은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많이 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걸 좀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좀 뒤에 이제 저희 데모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뭐 전반적인 또 상황들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몇 년 전부터 이런 좀 트렌드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게임 시장에 이제 새로운 틀에 좀 바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원래 게임 쪽 하면은 정성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엑스라 제품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셨죠. 네, 게임이 거의 이제 그 온라인 게임 이제 들어오는 초기 시점부터 해가지고 맥스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맥스로 게임 개발을 많이 하시고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대부분 다 맥스를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막 만들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마야라는 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생기시면서 많이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몇몇 분들 보시면은 툴 전환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를 한 번에 바꾸기라는 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마야에 대한 기술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관심들이 조금씩은 생기신 것 같아요. 게임 시장에서도. 네, 관심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뭐 제 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니즈 때문에 마야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마야라는 툴이 좀 더 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 맥스에는 바이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캐릭터 스튜디오. 네, 바이패드가 있는데 바이패드로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마야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나? 근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이패드가 지금 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한 2년, 3년? 네, 그때쯤 시기부터 해가지고 바이패드가 개발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유저분들 사용하시다 보면은 패치도 안 되고 한 3년 전부터 여기 개발이 안 되고 이거 뭐지? 막 그랬을 건데 네, 단종은 아니죠. 개발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바이패드는 오토데스크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능 내에서 이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이제 대체하기에는 또 마야라는 툴을 새로 배운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라고 또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강화되면서 좀 바뀌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이패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마야 쪽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마야에서는 휴먼 IK라는 그 제품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휴먼 IK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많이들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휴먼 IK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물론 바이패드만큼 다 원활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마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확장을 하겠지만은 어떤 바이패드 기능에 있는 그 캐릭터 작업을 하기에는 휴먼 IK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IK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먼 IK는 원래는 모션 빌더에 있는 기능이었어요. 모션 빌더가 원래 기본적으로 휴먼 IK를 지원을 했고 이 기능이 마야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휴먼 IK에 대한 확장적인 좀 강한 기능 같은 경우는 모션 빌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스 파일 같은 경우는 모션 빌더의 호환성이 어떻게 되냐? 네, 엑스 파일 같은 경우, 엑스의 바이패드 같은 경우도 휴먼 IK, 모션 빌더 휴먼 IK를 이용해가지고 전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FBX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오토데스크 제품은 다 호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전환이 되게 원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퀴즈를 좀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FBX라는 파일 포맷이 원래 어떤 툴에 있는 그 프로그램의 약자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추시면 좀 이따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필름박스. 오! 너무 빨리 답에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한 손 틀려야지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원래 그 모션 빌더가 예전에 필름박스라는 제품이었고요. 그래도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내피셜이었는데 원래 그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필름박스라는 이름이었고 이게 마야로 엘리아스로 인수되면서 필름박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FBX가 원래 모션 빌더에 있는 파일이다 보니까 모션에 필요한 제품들 간의 호환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어가지고 그게 호환성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신 분은 좀 이따 저 뒤에 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마 선물 하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FBX 파일 포맷으로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쪽에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2022년 올해 그 게임 시장에 이제 맥스 외에 도입한 업체들이 좀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개 회사라고는 제가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어떤 이슈 상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좀 메이저 업체들하고 또 어느 정도 중견 업체들하고 또 일부 좀 작은 업체들이 이렇게 좀 구매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래는 한 2021년 아니면 2020년 쪽에서는 상당히 뭐 한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회사들이 아마 맥스 외의 제품들을 좀 구매할 수 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이제 구매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게임 시장에서도 이제 맥스 외의 제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아무래도 마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9% 정도 전체 그 구매에서 39% 정도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맥스에서 이제 마야로 넘어가는 니즈가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신 것 같고 모션 빌더에 대한 구매들도 좀 생겼습니다. 모션 빌더 같은 경우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니메이션 쪽에서 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야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프로 완전히 전환하게. 그래서 X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력한 기능들이 이제 모션 빌더에 가지고 있으니까는 모션 빌더에 대한 구매들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마야랑 모션 빌더로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컬렉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래도 많이들 구매를 하셨는데 컬렉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맥스랑 마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션 빌더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의 제일 큰 경쟁 업체인 G모 프로그램과 가지고 있는 워드박스 제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X를 쓰시면서 마야를 이제 혼용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 컬렉션을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적인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컬렉션이 더 단품 두 개 사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혼용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랬지만 마야랑 이제 컬렉션을 이렇게 혼용적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맥스, 마야, 애니 컬렉션을 이렇게 혼용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들도 일부 있으셨고요. 그리고 마야 쓰면서 모션 빌더, 아무래도 뭐 마야를 이제 전환하는 분들도 있고 맥스하고 모션 빌더를 같이 하는 그런 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 정도 됐었고요. 역시 컬렉션이 있으니까 모션 빌더는 들어가 있으니까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맥스를 쓰시는, 그러니까 컬렉션과 모션 빌더를 같이 쓰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스랑 컬렉션을 이렇게 같이 구매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쓰시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되게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한 5%가 그렇게 다 쓰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단품에서 맥스에서 이제는 조금씩 툴에 대한 전환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보면은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맥스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툴들 간의 이런 장점들을 많이 좀 혼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메리트를 좀 많이 느끼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바이패드하고 이제 휴먼 IK 그 제품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아무래도 바이패드를 이제 오래 쓰시다가 이제 혼용적으로 썼었을 때 바이패드랑 휴먼 IK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캐릭터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재활용하는 부분, 애니메이션 재활용이 잘 된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금씩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타이팅도 저희 그 엔지니어분하고도 얘기했고 리타이팅 충분히 된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리타이팅을 했었을 때 파트별로 불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분리를 한다거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분리해서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비율 적용. 이건 뭐냐면 애니메이션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그 비율을 달라졌을 때 큰 캐릭터와 작은 캐릭터를 했었을 때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패드도 된다고 하는데 일부 이제 다리가 이제 위치가 안 맞아가지고 늘어나거나 아니면 팔이 좀 늘어나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효율성에서도 애니메이션 제작들을 다 잘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기능은 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프시트라든지 아니면 커브 그리고 스토리보드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좀 활용을 좀 안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션 캡처 활용. 모션 캡처 데이터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레이어 이용하는데 바이패드는 그 개수의 한계인가? 그런 게 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파트의 한계나 뭐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애니메이션 레이어 활용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바디 시스템. 풀바디 시스템은 바이패드 없죠.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휴먼 IK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장점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큰 장점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 비율 적용, 우리가 큰 캐릭터와 작은 캐릭터를 적용을 했었을 때 어떤 위치값의 변화가 없이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일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레이어, 모션 빌드에서는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막 생성을 해가지고 서로 믹스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부분적으로 만든 다음에 스토리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족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냥 바이패드인지 퍼드패드인지를 바로 모션 빌더에서는 세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표에서는 누가 어떤 기능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었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활용을 해보고 참고를 해보시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일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마야에서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마야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는 모션 빌더에 있는 휴먼 IK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바이패드하고 휴먼 IK는 동일하게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하는 환경도 동일하고 방식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잡고 움직이면서 IK 작업도 원활하게 되고 FK 작업도 원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장점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풀바디 시스템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팔을 잡고 움직였었을 때는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 파트별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도 지금 한계점까지 도달하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쪽에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IK 모드에서 바로 풀바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풀바디 모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체 한계까지 넘어가면 나머지
이제 조인트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조금 더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좀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리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한계를 넘어가면 나머지 이제 관절들이 다 따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바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컨트롤러들은 뭐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맥스에 있는 그 발패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손쉽게 그냥 모션 빌더로 넘길 수 있어요. 세트 기능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원클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어떤 캐릭터를 셋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모든 빌드에서는 바이패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링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업데이트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모든 동작이 바로 모션 빌더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안 넘어가시는 부분도 일부 계실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버전이 좀 달라서 생기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거는 구매하신 그 파트너 사이트 물어보시면 해결 방법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다 원클릭으로 제품간의 이동은 다 되고 모션 빌드에서 업데이트만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맥스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써주거나 아니면 혼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라이브 링크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은 간단하게 다른 캐릭터에 리타이팅을 적용을 해줘가지고 그 움직임을 갖다가 캐릭터에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 가졌지만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고 제자리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앞으로 가는 Z축에 대한 기속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해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사이클이 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포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포즈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사이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사이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셋업을 해가지고 포즈 컨트롤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올 건데 네,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파일 같은 경우도 그대로 맥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맥스 작업을 하실 때 모션 빌더를 중간에 잠깐 활용을 하시면은 손쉽게 애니메이션 작업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바이패드에서 바닥 인식이 다 되는데 모션 빌더도 동일하게 바닥 인식 같은 경우도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바닥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러들을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대한 그 규칙만 정해주시면은 그 바닥을 그대로 인식을 해서 지금 현재 얘는 풀바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인식을 해서 그 바닥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몸이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컨트롤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팔도 내려가라.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풀바디 모드를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원활하고 손쉽게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대부분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엔진에 넘기는 부분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엔진 넘기는 것도 뭐 이거는 장점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모션 빌드도 뭐 큰 무리 없이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FX 뷰어라고 해서 어떤 모션 빌드에서 만들어주면 이건 이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X 리뷰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바로 언리얼 엔진으로 이렇게 에셋으로 나눠져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 관리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맥스로 넘길 때 지금 보시면 스토리 모드로 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걷고 점프하고 뭐 뛰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작업을 했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스토리 모드라는 걸 이용해서 프리미엄 그 영상 편집하는 것 같이 부분적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서 테이크해서 맥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동작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라이브러리와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믹스를 해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베이크한 다음에 바로 업데이트하면 맥스 채널에 그대로 쭉 다 동작이 들어가게 되고요. 게임 e스포터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게임 e스포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그 클립 앞에 적용을 해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모션 빌더에서 다 커버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라이브로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만 눌러가지고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제일 좋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리타이팅에서 지금 큰 캐릭터와 작은 캐릭터 여기 그런 양말이 있거든요. 네, 작은 캐릭터에 바로 리타이팅을 해주면은 거의 동일하게 뭐 어떤 애니메이션의 오류가 없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한 비율의 캐릭터에 적용을 해주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멋있으면 좋았을 건데 쓰러지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페이스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 애니메이션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높은 퀄리티의 그런 페이스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문적인 장비들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모션 빌더에서도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페이스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야에서는 이제 페이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블렌드 쉐입 같은 경우는 마야에서 쓰고 맥스에서는 몰프라는 명령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넘어갈 수 있고 대부분 게임 쪽에서는 조인트 컨트롤 위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우리가 모션 빌더로 그대로 넘겨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네. 모션 빌더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을 다양한 디바이스로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디바이스로 넘기거나 아니면 모켓 아니면 뭐 다양한 인풋 디바이스, 뭐 컨트롤러 조종기라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애니메이션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마야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인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얼굴 동작이고요. 얘를 갖다가 샌드 툴을 이용을 해서 모션 빌더로 바로 넘기면은 그 데이터가 그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컨트롤러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어떤 디바이스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디바이스, 얼굴 디바이스를 해서 등록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쉐입을 추가해서 RLU 기본 입 모양 동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각각의 입 모양대로 스냅을 찍어가지고 어떤 표정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또 작업을 해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표정 처음 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각각 그 보이스 파라미터를 잡아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음성 파일 같은 경우를 넣었을 때 바로 인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만 해주시고 우리가 mp3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 같은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음성이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립싱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브 파일을 그대로 모션 빌더에서 음성으로 인식시켜가지고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거는 네, 마야로 바로 넘겨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마야로 넘어가는 거 조금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캐릭터 셋업하고 플로팅 해가지고 이제 베이킹 하는 작업이 됩니다. 네, 베이킹 된 다음에 바로 마야로 넘기게 되면 마야에서 웨이브 파일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채널에다가. 네, 웨이브 파일을 넣어가지고 바로 애니메이션 움직임을 동일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웨이브 파일을 넣으면 좀 부끄러워서 우선은 되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브 파일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로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웨이브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이 되는 걸 보여드렸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직접 말을 하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로 바로 라이브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게 세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규칙은 맞춰가지고 우리가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모션 빌더에 있는 규칙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그대로 동시에 립싱크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캐릭터도 있겠지만 다른 캐릭터에서도 동일하게 세팅만 해주시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한 번만 셋업해주면 재활용해서 다른 캐릭터들에 손쉽게 넣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립싱크를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모션 빌더를 이용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에 상당히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션 빌더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애니메이션,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자체적으로 모션 데이터들을 재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리타이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노래에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모션 빌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셋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모션 빌더에서 충분히 다 하는 작업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네. 그 립싱크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실제 웨이브 파일의 발음 자체를 인식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 웨이브 파일에 이제 IAO 그러니까 기본 규칙을 만들어 주잖아요. IAO에 그 상관돼가지고 저희가 아마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이렇게 노드 연결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노드 연결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네, 노드 연결했을 때 아바르다스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셋업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음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을 해서 실제로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뭐 그 립싱크에 대한 조절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 궁금하신 게 네. 포즈 컨트롤 사용할 때 네. 포즈 컨트롤 사용할 때 컨트롤 리그에 뭐 IK나 FK 손 같은 거를 설정해주는 좀 정석 설정 방법이 있으신지 포즈 컨트롤이 어떨 때는 정확하게 똑같은 포즈로 안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정석은 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뒤쪽에 저희 엔지니어분이 계시니까는 거기다 연락처를 아니면은 연락처를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설문지에다가 그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메일로 한번 연락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없으시면은 뭐 지금도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저희 뒤에서 지금 부스 운영도 하니까는 궁금하신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또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